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특집이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 후속편을 망가뜨리려는 구자퍼 새끼들의 발악을 모아봤습니다. 이동현과 김용민은 뭐 당연히 출연하고요. 이번 편의 주인공은 김프로입니다. 예, 본명은 김요한이라고 하고 그 SBS에서 그 기자하다가 뭐 영화 만든다고 기자직을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김프로쇼라는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화 팟캐스트예요. 근데 뭐 시사, 문화 뭐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시사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무래도 기자였으니까 말을 많이 하죠. 제가 한때는 되게 좋아했어요. 김요한 기자 이 김프로를.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사람이 말하는 방식이 진짜 빼곡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빈틈이 하나도 없게 말을 하고 되게 꼼꼼하거든요. 예. 객관적으로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뭐 어떻다 저떻다 이런 평까지 곁들여주는 게 정말 전문가적인 그 프로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생각할 때 그런 평까지 해주는 게 너무 좋아서 들었거든요. 근데 이 이재명을 두고 이제부터 꽃같게 볼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먼저 그 알을 비판하는 김프로부터 이제 얘기할 거예요. 들어보실 거예요. 예. 제가 말한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들으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사람 굉장히 꼼꼼하고 디테일한 사람입니다. 요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굉장히 꼼꼼하고 디테일한 사람.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2018년 7월 28일 김프로쇼 659화에서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은수미 그것이 알고 싶다 논란이 네. 굉장히 핫했는데요. 이 보셨어요, 문제에 방송? 대해서 얘기를 한번 저는 생방송으로는 못 보고 이제 하도 시끄럽길래 네. 그 뒤에 봤거든요. VOD로 네. 생방송으로 봤죠. 흥미진진하더라. 네, 흥미진진해. 일단 네. 첫 번째 인상평은 어떠셨어요? 보자마자. 그걸 쭉 다 보고 난 다음에 터질 게 터졌다. 오, 그런 생각했어요. 터질 게 터졌다. 실제로 조폭과 유착 관계나 이런 그 실체가 드러나서 법적 책임을 묻거나 뭔가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그런 터질 게 터졌다라는 게 아니라 지난 지방선거 전부터 사실은 이재명 시장에 관련된 이슈들은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많이 돌았던 얘기들이에요. 네. 새로운 뉴스가 아니었어요. 다만 전면적으로 드러나지를 않았어요. 굳이 얘기를 다 저희는 하진 않았습니다만 지방선거 때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로 민주당 내에서 경선을 통과할 때 그때 나왔던 굉장히 많았던 잡음들 그리고 그 이후에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여러 가지 과정들 때 다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다만 메인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공중파들에서 다루지를 이렇게까지는 본격적으로 안 했거든요. 김부선 씨 이슈 외에는. 네. 근데 나올 게 나왔구나. 네, 그런 생각이 일감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 선생과 김프로 둘의 진행입니다. 예. 김 선생의 발언인데 터질 게 터졌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여기다 슬쩍 물타기를 합니다. SNS나 커뮤니티에서는 뭐 이미 다 나왔던 얘기들이고 뭐 식상하다 이런 얘기죠. 다 나왔던 얘기고 뭐 몇 번씩이나 하는 얘기인데 뭐하러 또 얘기하냐. 에? 드러나 만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대수롭지 않는 뭐 일어나는 듯이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해야 그 앞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의 내용에 대해서 옳게 판단 안 할 테니까요. 사람들이. 언론에서 이렇게 크게 다뤄진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다룰 일이 아니라서 안 다룬 게 아니라 니네들이 다루기 싫어서 안 다룬 거지. 안 그래? 이게 아무 일도 아니야? 김경수 드루킹은 그렇게 많이 하면서 이게 다룰 일이 아니라고? 민주당 당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반대하고 있는데 다룰 일이 아니라고? 니들도 다루기 싫어. 이제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대축되고 넘어갔다. 그러다가 이제 QR에서 터지고 씨발 이재명 좆된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편들어주는 거 아니야. 얘네들 제가 뒤에서 들려드리겠지만 이재명 존내 감싸는 애들이 빠야 이 씨.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 방송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좋아해서 더 자주 들었다고 했죠. 뒤에 들려드릴 거지만 이재명을 거론하는 그 부분을 듣고 난 후에 어느 정도 그때도 거리만 뒀어요. 제가 나쁘게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모두 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라고 생각하고 댓글 하나만 딱 달고 말았어요. 제가 누구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도 제가 김프로 욕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요번에 요거를 만들어야지 생각하면서 다시 이게 7월 28일 거잖아요. 요걸 들어봤을 때 빡 돌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와중에 지금 다루는 이 부분을 듣자마자 이런 새끼들 때문에 이재명 지지자들은 개짓거리를 하고 다녀도 면죄부를 받는 듯이 행동하고 다니는 거예요. 야, 씨발, 김프로도 이재명 아무 일 없다 그러고, 이동영도 아무 일 없다 그러고, 김영민도 아무 일 없다 그러는데, 뭐 이재명이 무슨 잘못 있다고 니네들이 이렇게 이따위로 얘기하냐?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니들이 중립적이라면은, 지난 경선 때, 대선 경선 때, 진짜 교체라고 달고 나온 이재명부터, 오렌지색을 지금도 못 버린 이재명 이런 거 다뤘어야 되는 거야, 너네들은 진짜 교체가 무슨 뜻인지 아냐?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가짜라고 생각하는 새끼들이라고. 거기다 민주당은 씨발 파란색 아니냐? 얘는 오렌지색을 왜 달고 다니냐? 지금까지도? 왜 그러는 거 같냐? 이게 언제부터야? 정동영 때부터지, 오렌지색. 왜 그러냐고, 이 새끼들이. 자기네들은 이 전체에서도 특권 계층이라고 생각하거나, 그지? 아니면은 니네들하고는 다른 색깔이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참지 못하고 밝히는 거라고. 김 선생에 이어 김프로의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뭐 커뮤니티를 막 돌아다니면서 뉴스를 챙겨보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네. 주로 그냥 뭐 언론에 나온 것들 위주로 보다 보니까 저는 내용을 소상하게 알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그램을 다 보고 첫 반응은 응? 이랬어요. 응? 네. 그래서 약간 뭐 좀 갈리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오늘 이 뉴스를 다루는 것 때문에 네. 또 한바탕 막 이렇게 시끄러운 평온한 게시판이 또 한바탕 난리가 나거나 뭐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능성이 있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뭐 저희가 느낀 바 음. 그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렇죠. 네. 일단 뭐 입장은 두 가지로 나눠질 것 같아요. 네. 편파 보도여서 문제가 있다라는 쪽과 뚝심을 가지고 뭐 하여튼 합리적인 노력한 의혹을 제기했다. 네, 공정 보도다라고 네. 좀 나눠질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기서 저희가 그 두 입장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네. 우리는 폭탄을 맞을 겁니다. 고르지 않겠어요. 아사모사하게. 그 두 개를 입장을 정한다기보다는 네. 보는 사람의 시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거기다가 경기도지사라는 자리가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는 광역단체장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의혹 제기가 된 거는 그럴만하다. 공정하다 아니냐를 떠나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제까지 이걸 덮고 갈 거냐. 광범하게 퍼져 있는 의혹들인데 차라리 이렇게 한번 불거져서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올라갈 것이고 아니다. 공정보도가 아니고 뭔가 편파보도였다 그러면 이재명 시장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털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정에만 매진할 수 있겠죠. 오히려 저희한테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게 더 이득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프로가 자세히 안 봤다는 말과 내용을 소상히 알지 못한다는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논란의 크기는 충분히 예상하고 있기도 하죠. 느낀 바 그대로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어떻게든 물타려는 수작이 뻔히 보이는 거예요. 편파 보도와 합리적 보도 두 가지로 나뉘는 갈래길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하죠. 이미 퍼져 있는 논란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은 말을 합니다. 물타려는 수작은 뻔히 보이긴 하지만 사실 지금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미 그렇게 나쁜 놈이다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객관적인 말은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부분에만큼은. 여지없이 김프로는 김 선생의 발언에 이어 이재명을 편드는 발언을 합니다. 근데 이제 후자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네. 낙인 효과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책임은 누가 지냐? 법적으로 이겨도 이미 사람들한테는 조폭과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이거 언급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이제 걱정을 하실 텐데 그럴 수도 있죠. 그 양쪽 입장 말고요.
이걸 이렇게 두 가지 프레임으로밖에 볼 수 없나?를 좀 고민하다가 보니까 저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한번 문제를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네.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다룬 내용이 무엇인가를 먼저 집중을 하면 파타야 살인 사건이라고 2015년 11월 달에 파타야 리조트 주차장에서 이제 숨진 한 청년 네. 사건을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제 전에 다뤘었단 말이에요. 작년에 했죠. 네. 그래서 유력한 용의자가 도망을 간 상황이었고 베트남으로 도망을 간 상황이었고 거기서 잡혀서 현지에서 실형을 살고 있는 사람은 용의자라고 보기 약간 깨림직한데 어쨌든 직접 가담을 안 했다 하더라도 방조한 거나 이런 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형을 살아야 된다라고 현지에서 지금 10년형을 받고 살고 있고 네. 근데 김형진이라는 용의자가 지난 4월에 체포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으로 이제 송환이 됐죠. 네. 그래서 후속 보도 차원에서 이게 어떻게 됐는가를 따라가다 보니 방송이 이제 시작이 된 거라고 보면 되겠거든요. 쭉 진행이 되다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김형진이 그렇게 들어왔으면 살인죄와 관련해서 뭔가 수사가 진행이 되고 그걸로 재판을 받아야 할 텐데 살인과 관련된 내용들은 공소장에서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무슨 뭐 도박장 개설하고 뭐 이런 이제 부차적인 것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사람이 죽었는데 이건 또 누가 죽였다는 얘기냐. 이거에 대해서 왜 안 밝히냐. 그리고 그 지금 붙잡혀 있는 다른 사람을 왜 안 들여오냐 국내로. 들어와서 둘이 대지를 해보면 수사가 더 잘 될 텐데. 그렇게 수사를 해야지 왜 안 들여오냐 했더니 담당 검사 통화를 하니까 꼭 왜 들여와야 되죠? 뭐 이러면서 약간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제기한 의혹은 도대체 이게 정상적이지는 않다. 왜 이런 것이냐 알고 봤더니 김형진이 성남에 있는 조폭 국제마피아파 일원이었다. 그래서 거기서 뭔가 한참 힘을 실어주는 것 같다라는 의혹으로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국제마피아파가 어떤 곳이며 범죄 사실의 낙인 효과를 얘기하죠. 나중에 법적으로 다 이겨서 아무 죄가 없음이 밝혀진 뒤에도 범법자라는 이미지가 더 씌워진 후가 되기 때문에 그 피해를 보게 될 이재명 도지사는 억울한 건 아니냐고 합니다. 이재선 씨는 정말 이재명 때문에 돌아가셨어. 암 걸려서. 보좌관인 백씨 새끼한테 100번도 넘는 협박을 당했다고. 이거 예전에다 이미 까발려진 거잖아요. 얘네 말대로 예전에 다 까발려진 거잖아요. 요 근래 들어 다시 크게 불거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제 터진 그 김혜경 씨 조카 협박 전화랑 같아요. 이재명을 감싸는 게 객관적이거나 공정하려면 이재명에게 피해당해서 억울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다뤄줘야 되는 거야. 이재명만 무슨 면죄부냐? 이재명이 무슨 신이야? 이재명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씨발 억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재명이 한 짓도 생각을 하라고. 니들이 하는 짓거리가 지금 과거 조중동이 새누리당 빨아잡기는 거랑 뭐가 다른 거냐고. 새누리당이 뭐 개 미친 짓 할 때 조중동이 계속 편들어줬지. 니네들이 지금 하는 거라고. 그래 꽃같게 듣는다면 얼마든지 깔게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근데 뭐 뒤에 지금 줄줄이 엄청 많거든요. 최대한 참아보고 그냥 들어줄만 하다고 넘어가 주겠습니다. 어차피 이 말 하나 저 말 하나 이 변함이 없으니까요. 이어서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라며 앞선 스탠스랑은 다르게 말을 이어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힘을 쓰고 있는 김형진과 또 이모 대표라는 사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며 행적을 쭉 훑다 보니까 이거 국제마피아파가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회사, 이 회사에 경찰들이 전직 경찰, 그것도 뭐 비리가 있어가지고 쫓겨났거나 문제가 있었던 전직 경찰들이 많이 취업해서 월급을 받네. 근데 뭐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월급만 받네.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하다가 보니까 정치인들하고도 연루가 돼 있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운전기사로 막 해줬던 은수미. 그렇죠. 지금 이제 성남시장이 있고 또 하다 보니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나오네. 야 이거 성남이 난리네. 라고 얘기를 하고 얘기를 접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보도가 끝이라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에서 제기한 내용의 가장 핵심이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파타야 살인 사건이잖아요. 제목도 파타야 살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파타야 살인 사건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재명 은수미로 끝났어요. 결론이 은수미 이재명으로 끝났는데 살인 사건이 검찰에서 저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뭐지? 라고 중간에 물음을 던졌단 말이에요. 사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이번 보도에. 네. 그렇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론이 나왔나? 결론이 안 나왔어요. 질문을 던졌고 그러고 보니 경찰도 막 들어와 있고 조폭의 저거를 봤는데 이러면서 이제 조폭 설명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그렇게 이상하게 처리된 것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검찰에 누가 힘을 써준 것이냐? 조폭이냐? 아니면 조폭의 사주를 받은 누구 정치인이냐? 아니면 이재명 은수미냐?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는 결론이 안 났어요. 김영진과 국제 마피아의 관계를 말하고 국제 마피아와 경찰들의 유착을 다시 얘기하고, 그죠? 그것에 이어서 정치인들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끝맺는 건 잘못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직 기자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다고 뭐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해석하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좀 틀렸어요. 김프로는 지금 이재명을 어떻게든 옹호해주기 위해서 자기도 편파적인 방법으로 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왜 이재명한테 욕을 하지? 이재명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게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하는 기존의 김프로가 꼼꼼하고 틈이 없이 굉장히 사실적이고 뭐 현실에 입각해서 많이 하던 그런 자세가 아닌 거예요. 이미 틀려 먹은 겁니다. 김프로가 얘기하는 잘못된 점이라는 것은 파타야 살인사건과 연계해서 김영진이라는 사람이 국제마피아와 연관되어 있고, 국제마피아는 성남시에서 경찰과 정치인들 뭐 이렇게 이 사람들과 깊게 유착이 되어 있다고 말을 하죠. 파타야 살인사건이라는 것을 정치인이 어찌한 것이라고 보는 것 아니냐면서 이 점은 잘못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 그것이 알고 싶다는 파타야 살인사건을 가져온 이유를 얘네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얘네뿐만 아니라 뒷부분에 소개해드릴 구자파 꼴통 새끼들도 이따위 딴지를 다 겁니다. 똑같아요. 예, 앞에 새날도 그랬지만 지금 얘기하는 김프로도 그렇고 이 뒤에 얘기할 애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똑같아요. 스탠스가 다. 파타야 살인사건을 가져온 이유를 제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 SBS에서 말한 그 의도를 제가 파악하기로. 이 파타야 살인사건 가져온 이유는 그 사건 자체를 깊이 파는 것이 후속편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파타야 살인사건을 전편에 배치한 이유는 이 살인사건은 가해자는 있지만 살인자는 없는 사건이 되어버렸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이미 피해자는 사망을 한 상태죠. 그리고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직접적인 살인을 안 했지만 가해를 도왔다고 판단을 해서 태국에서 복역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죠? 근데 직접적인 살인을 가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직접적인 살인자라고 강력하게 의심되는 김영진이라는 사람이 살인자로 기소가 안 돼요. 살해 용의자로 기소가 안 됐다는 점에서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피해자 아버지가 울면서 막 인터뷰한 내용도 있잖아요. 그럼 살인자는 누굴까요? 뻔한 대답이 있는데 애써 피해가잖아요. 이 시스템상 전체가 다. 이것에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은 의문을 가지고 시작한 거라고요. 뭐 처음부터 이재명을 엮고 뭐 이지랄 병신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제목을 그렇게 지었다고 그것만 바라보는 것도 되게 어불성설이에요. 그렇게 시작한 의문에서 국제마피아와 연계가 돼 있는 건 아닌가. 접근을 굉장히 자세히 하죠. 김영진과 국제마피아 연계되어 있는 관계. 그래서 시청자들은 파타야 살인사건의 용의자인 김영진이 뭐 이게 도피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고 편안하고 진짜 막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도피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이제 수긍을 하는 거죠. 그죠? 국제마피아라는 뒷배경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하고 매점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할 수 있는 게 국제마피아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이 파타야 살인사건을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거지로 씨발 이재명이랑 은수미랑 엮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용의자가
잡아들여야 되는데도 잡아들이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활개치고 다니고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돌아다니고 이게 국제마피아에서 뒤를 봐주고 있다. 이런 국제마피아라는 조직이 이런 조직이다. 이렇게까지만 하고 끝맺음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 뒤로 김영진을 이재명과 같이 올리거나 경찰 퇴직자들과 같이 거론하지도 않죠. 그러잖아요. 정치인들 얘기할 때 김영진을 다시 갖고 와가지고 뭐 얘네들이 무슨 관계고 이런 얘기해요? 안 하잖아요. 그죠? 그 뒤로는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갑니까? 국제 마피아가 김영진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도울 수 있는가? 이것에 중점을 두고 풀어간다고 봐야 맞는 거죠. 김프로 이 새끼는 어떻게든 이재명한테 면죄부 주고 싶어서 안달복달 났으니까 이따위로 보고 해설하고 자빠진 겁니다. 더 설명드리자면 국제 마피아는 제가 그 11화 지난 시간에 그 성남에 어떻게 살아왔고 뭐 경찰과 유착, 뭐 정치인들 유착 뭐 이런 게 설명해드렸죠. 그런 관점을 싸그리 무시하고 앞뒤가 안 맞는다고 개소리 하는 거예요. 누가 이재명, 김영진 재판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합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아래서도 이재명을 거론한 건 국제 마피아라는 조폭 단체가 성남에서 깊이 뿌리박혀 있고, 그죠? 타 지역보다 심각하게 뭐 지역 토호들 뭐 이렇게 막 정치인들 행정가들 뭐 다 공무원들까지 이 유착이 있다는 것을 밝히는데 이재명과 은수미가 연루되어 있다. 이렇게 뿌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칡넝쿨을 이렇게 들어 몰려다 보니까 거기에 이재명과 은수미가 걸려있다. 이렇게 정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인터뷰를 하려고 이재명한테 전화를 했죠. 이재명을 타겟으로 잡고 했다고 자꾸 말하는데 아닙니다. 여기에 그것이 알고 싶다 여기서 주인공은 국제 마피아예요. 그거의 앞부분에 김영진이 있고 뒷부분에 이재명과 은수미가 있는 거예요. 누가 이재명이 조폭 두목이랬어요? 은수미가 누구 조폭 마누라라 그랬냐고요. 이렇게 개같은 프레임을 덮어 씌우니까 청취자들이 어떻겠어요. 이 방송이 7월 28일 거예요. 이 23일에 방송한 다른 구자파 새끼들보다 더 모르는 5일이나 늦게 방송에 내보내놓고 23일날 방송하는 새끼들보다 더 모르는 거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개만도 못한 편들기를 이렇게 서슴지 않게 하냐는 거죠. 김프로의 소리를 참 길게도 합니다. 짜증나지만 더 들어볼게요. 그리고 이재명, 은수미 이 사람들이 국제마피아파 사람들하고 친해서 그러면 받고 주고 한 것들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드러난 것들만 나왔죠. 뭐 거기서 이제 예산 지원도 받고 그리고 대표가 뭐 중소기업인 대상도 받고 네. 공판에 옛날에 참여했었으니까 알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의혹으로 제기가 됐는데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얘네들한테 전폭적으로 밀어준 게 뭐 1년에 4천만 원 진전다 이런 거 말고 네. 상 받고 이런 거 말고 그런 게 아주 본질이라고 보기는 조금 약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국제마피아파한테 뭘 해줬는가 혹은 국제마피아파가 이 사람들한테 지금 운전기사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뭐 이렇게 가가지고 사진 찍고 한 거 말고 더 어떤 커넥션이 있다는 것이냐라는 게 밝혀졌는가 안 밝혀졌거든요. 방송에서는 밝히지 않았죠. 최소한. 그렇다고 네. 보면 두 가지의 물음이 있는데 파타야 살인 사건이 이렇게 처리되는데 누가 힘을 실어준 거냐에 대한 것도 결론이 아직 안 나왔고 이재명 은수미가 국제마피아파와 주고받은 것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한 것이 아주 세게 나오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그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 충분히 뭐 할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친다면 처음부터 출발이 이재명 은수미로 출발해가지고 그걸 문제 삼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이 보도 자체는 살인 사건이 왜 이렇게 처리됐나를 따라가다가 이재명 은수미로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두 개의 질문이 엉성하게 지금 결합해 있는 내용이거든요. 지난 11화에서 새가 날아든다 이들이 주장한 것들과 같은 방법으로 물을 흐리고 있죠. 국제 마피아가 해준 것에 비해 받은 것도 뭐 앞뒤가 안 맞고 성남시장인 이재명이 국제 마피아 유착이라고 할 만큼
뭐 해준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얘기하죠. 어떻게든 감싸주고 그것이 알고 싶다를 더럽히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옳고 억울하며 피해자다. 뭐 이렇게 청취자들의 머릿속에 심어주려고 가진 애를 쓰는 겁니다. 구성에 대한 불만도 얘기하죠. 위에 설명드린 대로 그것이 알고 싶다가 보여주려 한 것은 국제 마피아가 주인공이고 앞에 김영진은 살인 용의자의 도피 생활이 이렇게 쉽고 안락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에요. 뒤에 경찰과 정치인은 국제 마피아라는 조직이 성남에 이렇게 유착하는 게 엄청 강력하다. 그렇게 유지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핫한 이슈가 될 만한 인물이 이제 은수미랑 이재명이었던 거죠. 이재명과 은수미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재명과 은수미를 타겟으로 잡고 씨발 죽이려고 작정한 게 아니라 이 새끼들 눈깔에는 이재명이 공격당하니까 이재명을 죽이려는 거라고 방어해 주는 거예요. 이거 방송이 28일에 나온 겁니다. 23일에 이미 후속편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데 어물쩍 물타기를 하는 거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저도 2편이 있나?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 편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없으면 이상하잖아. 끝나지 네. 않았다. 네. 그리고 이 편이 있어야 한다. 만약에 이 편이 없다 하면 네. 이걸로 그냥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면 굉장히 부실한 공사를 한 셈이거든요. 그렇죠. 네. 살인 사건의 결론을 어떻게 했단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냈단 얘기예요. 그거를 따라가다가 왜 이쪽으로 하고 끝나죠? 그러니까 어설픈 질문 두 개를 띄우고 그냥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 편이 준비가 돼 있고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 취재를 더 하고 있어서 반응을 보려고 한 것이다.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보통 있죠. 이제 큰 기사를 취재할 때는 전략적으로 보도를 하거나 한번 질문을 하고 그쪽에서 대응하는 거를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10개면 한 5개를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막 이렇게 해명을 한 걸 들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5개 중에 이 사람이 해명하는 거하고 완전히 상충되는 거짓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있죠. 그럼 그때 내놓고 완전히 진실을 가리는 이런 기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편이 저는 끝이 아니었으면 하고 그렇다 그러면 파타야 살인 사건의 검사가 이상하게 답을 한 그 사건에 뭔가 압력을 넣어준 사람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만한 정황이 뭐 있다고 치면 네. 그 성남이라는 곳에서 크지만 뭐 그렇게 크다고만 볼 수 없는 다 사람들이 얽혀 있는 곳에서 뭔가 이렇게 정치인과 뒤에 있는 조폭들이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냥 이 정도만이라 그러면 너무 밑도 끝도 없이 좀 약하니까 여기 드러난 것만 가지고 이번에 지난 토요일 날 방송했던 것이 다다 그러면 굉장히 어설픈 그물인 거죠. 그렇죠. 네. 고기가 아무것도 안 잡히는 그물인 겁니다. 이거는. 네. 네. 그래서 그거 자체가 그런 문제가 없단 말이냐 그 말씀이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까지 각 잡고 파타야 살인 사건을 끌어가지고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할 계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어야 네. 정치인들의 도덕성을 점검한다거나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것만으로도 거짓말 하나만 가지고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 제기를 파타야 살인 사건으로 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얘기인 거예요. 2편이 있나? 2편이 있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편에 대해서 구성도 내용도 뭐 질문도 모두 허구에 가까운 거라고 그것이 알고 싶다를 더럽히고 있어요. 뒤이어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진짜 후속편이 있다는 걸 모르고 얘기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 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말하고 있는데 끝까지 파타야 살인 사건을 끌어들이면서 이재명과 은수미를 연관짓죠. 두 사람의 깨림직한 것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느냐, 왜 몰랐다고 했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아서 갑론을 하고 해명을 받아서 근데 해명을 받다 보니까 이상한 게 있다. 이렇게 차라리 물고 늘어져서 정치인들의 도덕성을 점검하는 것을 주제로 가져갔다면 그거는 있을 수 있으나 파타야 살인 사건에 이상하게 힘을 실어준 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 문제를 가버리면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냐면 그 파타야 살인 사건의 김형진한테 뒷배를 봐준 게 은수미거나 이재명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막연한 상상만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건 책임 있는 보도 태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면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조폭하고 연결돼 있고 그러면 저것도 파타야 살인 사건도 여기서 힘을 써줬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처럼 이렇게 각 잡고 생각해 본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한번 본 사람들이라면 그냥 심증으로 그런 식으로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 탄이 이 앞부분에 있는 파타야 살인 사건에 힘을 뭔가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또 이재명, 은수미가 조폭들과 뭔가 연루가 돼 있다면 지금의 문제 제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혹은 해명을 받아서 그 해명이 말이 안 되는 무언가가 더 나오는 식으로 추가 취재 내지는 뒤편이 준비가 돼 있으면 싸우다가 명백하게 결론이 어쨌든 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재명 쪽에서는 또 반론을 제기하고 뭐 합리적으로 막 여러 가지를 이제 지적을 했으니까 더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 그게 오가는 사이에서 뭔가 이제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가 나오겠죠. 이거 일부러 이러는 거면 진짜 나쁜 새끼들이고요. 모르고 씨부리는 거면 얘네들은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돼요. 영화 얘기나 하고 예능이나 하고 이런 게 맞아요. 제가 설명드린 기승전결에서 기에서 결까지 가는데 기에서 말한 얘기가 결까지 이어지는 구성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주인공인 국제 마피아가 있는데 굳이 앞에서 얘기했던 거를 맨 끝에 얘기한 것까지 이어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파타야 살인사건의 용의자인 김영진을 왜 씨발 이재명과 굳이 이어붙이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 왜 그러는 걸까요? 이 점에 핵심이 있어요. 얘네들이 자꾸 이런 프레임을 짜는 이유가 이재명이 살인자의 도피 생활에 연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있겠냐고요? 없겠냐고요? 이거 누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연관이 없다고 결론 내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어느 병신이 시장 자리에 앉아있는 살인자의 도피를 도와요. 영화 아수라에서 그런 짓은 안 해요. 그죠? 살인자의 도피를 돕는 건 국제 마피아예요. 국제 마피아가 이재명하고 전혀 연관없고 아무런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국제 마피아가 다른 방법, 다른 인맥을 통해서 좀 하고 있는 거죠. 왜 이걸 이재명한테 굳이 엮을라? 이렇게 말하는 이 새끼들이 더 나쁜 거라고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전부 다 이재명하고 김영진을 엮는 거예요. 왜? 아무 연관이 없는 게 맞으니까. 애초에 맞으니까. 근데 후속편에서 어떤 얘기를 보여줬을 때 어때요? 김영진하고 이재명은 아무 연관이 없게 나오겠죠. 그랬을 때 얘네들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거 봐라. 이것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지 않냐. 이런데 무슨 신뢰가 있냐, 이런 방송이. 이지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은 그런 일련의 그 유착이 많은 지역 조폭과 연루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어거지로 김영진과 이재명을 엮는 거죠. 이 김프로 부리는 걸 들은 청취자가 그 알 후속편을 보게 될 때 어떻겠냐고요. 제대로 된 시각으로 그 알을 볼까요? 선입견 씨발 잔뜩 가지고 김영진과 이재명을 진짜 맞나 틀리나 막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막 이런 병신 같은 생각으로 보게 되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다 본 다음에 씨발 SNS에 역시 그럴 줄 알았다. 그것이 알고 싶다. 논란만 잔뜩 키우고 이지랄 할 거 아닙니까? 마치 씨발 무슨 뭔가 자기가 제갈량이라도 된 것처럼 지 예상이 맞았다 그러면서 그것 하나 제대로 못 밝히면서 이 자극적인 내용으로만 방송하라 작정한 거다. 이재명 죽이기 맞네. 막 이지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건 이재명이 김영진과 아무 연관이 있던 말던 국제 마피아와 유착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재명은. 이게 핵심인데 이거를 물타기해가지고 김영진이라는 새끼를 갖고 와가지고 이재명은 아무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초원복집에서 우리가 남이가 하던 개짓거리랑 뭐가 다른 거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자파들이 하는 짓들이 과거 조중동이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참다. 마지막에는 결국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재명 시장은 실제로 자기 페이스북에 촘촘하게 반론을 썼어요. 네.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SBS 쪽에서 답을 할 차례인 거죠. 음.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처럼 어쨌건 세상에 지금 드러나 버리는 화두가 됐어요. 네. 그러면 둘 중에 뭐 SBS와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 둘 간에 뭐가 되든 끝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애매하게 간다? 그러면 청취자들이나 유권자들을 약간 놀린 거죠. 만약에 SBS 측에서 더 이상의 것을 내놓지 못하고 네. 우리는 할 것을 다 했다라고 하면 저는 그건 비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한 사람에 맞는 타격이 좀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있고 정상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던져놓은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어쩐 식으로든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바라보실 때는 조금 호흡을 길게 해서 네. 이재명 측에서 이제 해명을 했으니 공을 다시 SBS로 던진 거잖아요. 그쵸. SBS에서 이 공을 어떻게 받아가지고 다시 던지느냐를 조금 지켜보고 그것이 진행이 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뭐 지방선거 전후로 해서 커뮤니티나 또 다른 팟캐스트들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잠깐 언급드린 이유는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이미 많이 퍼져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것들이 명확하게 팩트로 확인된 것들이 아니고 대부분 보면 논란의 소지가 되는 정도로만 퍼져 있어요. 이슈는 많지만 네. 확인된 건 없는 차원이죠. 음. 예를 들면 뭐 국제마피아와 연관 관계, 김부선 씨와의 이야기들, 또 해경림 씨 논란들,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다 논란이고 그냥 추측이에요. 명확하게 드러난 게 없습니다. 이재명의 패북 얘기를 하면서 반론했다고 말하죠. 그것이 알고 싶다는 몇십 분씩 씹어 제껴놓고 이재명은 해명했어요. 이 한마디로 끝내냐? 이 공정한 거냐? 끝까지 논란의 소지에서 그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검사 사칭도 논란이고 형수한테 전화 바꾸라고 씨발려는 것도 논란이냐? 이재선 씨한테 협박한 씨발 100건이 넘는 그것도 논란이야? 다 아는 척하면서 잘 모르지만 뭐 안 들어봤지만 뭐 대충 훑어봤는데 이제는 하니까 청취자들이 이 새끼들 말 듣고 씨발 어떻게 생각했냐고요. 아 얘네들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도 김프로처럼 마음을 가져도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말할 때는 자신이 아가리 터는 게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 생각을 좀 하고 털어야죠. 하긴 뭐 씨발 이재명 빨아제끼느라 연임이 없던 새끼들이라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게 전혀 새롭지도 충격지도 않아요. 한번 과거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2018년 5월 19일 김프로쇼 588화에서 발주했습니다. 경기도지사. 예, 요쪽이 또 관심 가지고 지켜봤던 사람들에게는 오래전부터 작은 뇌관이긴 했지만 그렇죠. 터지기 시작했죠. 남경필과 이재명. 예. 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이제 본인의 형과 형수에게 했던 욕설, 녹취된 파일들, 요걸 가지고 예전부터 사실은 이제 알던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대선 때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제 문재인, 박원순, 이재명, 뭐 안희정 이렇게 이제 했을 때에도 이재명 성남시장에게는 저런 면모가 있는데 어떻게 되겠냐고 반대파들이 많이 공격을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전히 그걸 사그러들지 않고 자유한국당 쪽에서 주요하게 사용하게 되는 공격 포인트로 지금 본격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셨어요 혹시? 욕설 내용을 직접 들어보진 않고 저도 그때 이제 뭐 저 녹취록이랑 내용만 이렇게 보고 네. 왜 그랬는지 해명 정도 보고 그 이후에 이번에 불거졌을 때는 네. 그때 그 내용이겠거니 하고 안 봤거든요. 그 내용 그대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예전에 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격 한 차 받을 때 네. 그러면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막 그거 한마디로 확 뒤집어졌잖아요. 네. 그거하고 비슷한 지금 형국인 거 아닌가? 6.13 지선이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이재명 시장을 언급하며 과거 대선 경선 때도 불거졌던 내용이라고 물타기를 하죠. 지난 대선 경선에 다들 죽도 들고 살살 하는데 혼자 씨발 사시미 들고 올라서 다 찔러 죽이던 새끼들이 누군지나 이런 새끼들이 구자파입니다. 그리고 논란거리라고 하는 욕설을 들어보지도 않고 남이 해준 얘기, 이재명이 해명한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게 씨발 누구의 스피커가 되는 겁니까? 그죠?
이런 개짓거리에서 제가 이 당시 이거 듣자마자 댓글을 남겼거든요. 근데 이 새끼들 쌩까요 그냥. 더군다나 노무현 대통령이 빨갱이 프레임에 시달렸던 때 그 벗어나셨던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도 같은 거라고 은근슬쩍 끼워넣죠. 이재명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은 급이냐? 인생 산 새끼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된 거랑 살아생전 뵌 적도 없는 장인어른 때문에 아내도 버려야 하냐고 말했던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았냐고. 아무 말이나 막 쳐 씹으리면 다 얘기인 줄 알아? 혐오를 더 씌워서 이재명을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데 도와줍니다. 받아들이는 이제 유권자들이나 저 같은 사람에게는 굳이 저 내용을 내가 알고 싶지 않다라는 감정이 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네. 네. 저 내용을 내가 왜 들어야 되냐. 그쵸. 네. 뭐, 그 말씀 맞고. 네. 저는 보면서 어떤 포인트가 재밌었냐면, 야, 저거를 어떻게 해명할 거야. 지저분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족이니까. 네. 늘 아픈 이제 고리였잖아요. 그렇죠. 형이 좀,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도 많이 하고, 형수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가 맞아도 그거를 막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라는 이제 일종의 네거티브니까. 그렇죠. 태도와 자질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한 방에 정리가 되는 것 같은, 정리가 됐다고 봐요, 저는. 거의 왜냐면, 좀 정리됐죠. 엄마를 욕하는데 어떡하란 말이냐가 네. 되면, 정리가 되는 거지. 아, 그래. 엄마를 욕하는 걸 넘어서 엄마를 때렸잖아요. 예. 아니 엄마를 때렸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어. 하면, 그걸로 그냥, 아, 그래. 그렇지. 그리고 이제 정리가 되는 네. 면이 있어서, 내용을 막 무슨 내용을 했고, 뭐 욕을 했고, 이런 거가 있기 전에, 네. 그냥 딱 한 방에 정리되는 구도가 있구나. 그래서 실제로 네. 지지율도 지금 굉장히 많이 차이 나잖아요. 별 영향이 없어요. 네. 네. 앞서 말했다시피 직접 양쪽에 대립되는 자료를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아니죠. 이게 성격으로 보자면 안 찾아본 게 맞아요. 제가 얘기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죠. 존나 꼼꼼해요. 빈틈도 없는 새끼예요. 그런데 이재명에 대해서만은 이재명이 제시한 해명자료만 줄줄 읽어대는 게 이 새끼 성격이라고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애초에 이 새끼들이 말한 대로 내가 굳이 알아야 해? 이스테이스인 거예요. 그러니 이재명이 해명한 것만 가져와서 진실인 양 떠들어대는 거죠. 형이 엄마를 욕하고 때렸다라는 그 이재명이 해명 자료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얘기하죠. 이걸로 이 문제는 끝난 거라고 결론 지어버려요. 반대쪽에서 끊임없이 그건 시간상 틀린 주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절대 들으려고 하지도 않죠. 그래놓고 이따위 방송을 한다는 거는 이 새끼들은 애초에 글러먹은 새끼들이에요. 역시나 마지막에 고해성사를 하죠. 들어볼게요. 그 작은 바램이 있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가 어쨌건 정치적으로 소중한 자산이기도 해요. 네. 저에게는 본인이 저질렀던 과오나 실수나 또는 어떤 스스로의 성정 속에서 다스려지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큰 정치, 좋은 정치인이 되고 싶다면 늘 항상 고민하며 성찰해야 한다. 네. 그래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어요. 이재명이 우리 쪽 자원이라고 말하죠. 이게 얘네들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이런 어떤 말을 해줘도 들을 기가 없는 겁니다. 그저 니네들은 떠들어라. 나는 내 얘기 할 테니까. 라고 하는 새끼들이 전직 기자예요. 이런 새끼가 기자라고요. 기가 찹니다 진짜.